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US dollars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자, 글로벌 정면 승부 예고해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상하이의 서혜정 리포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상하이입니다. 네, 이 중국과 대만의 최고 지도자가 무려 66년 만에 만났군요. 네네. 중국에서는 이번 만남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나요? 네, 시진핑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은 지난 7일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비공개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1949년에 그 중국과 대만이 분단된 이후 중국과 대만의 지도자가 각 정부의 대표 자격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두 정상은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형제이자 피로 이어진 가족이라며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나의 중국이란 그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 그리고 중국 땅에 있는 여러 소수민족은 나뉠 수 없는 하나란 뜻인데요. 여기서 이 뜻을 해석하는 양안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네. 중국은 중국 내 소수민족과 홍콩, 마카오, 대만을 중국의 정치 통합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대만은 중국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국가끼리의 만남이라는 큰 생각의 차이가 있죠. 네. 특히 대만이 1971년 유엔에서 탈퇴하면서 중국과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보는 나라도 많아졌지만 중국과 대만은 1992년에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해석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이란 명칭을 따로 사용하는 데 협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중국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네, 중국과 대만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시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1945년 중국과 일본의 전쟁이 끝난 뒤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에서 이긴 공산당이 1949년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자 국민당은 타이완섬으로 옮겨가서 중화민국을 세운 것입니다. 네. 이후 중국은 철저하게 대만 봉쇄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대만과는 외교를 중단하기를 요구했고요. 이것을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23년 전인 1992년 우리나라도 중국과 외교를 맺으며 대만과는 외교를 중단했습니다. 네. 중국과 맞아요. 외교를 맺는 시기를 미리 언제해달라는 대만의 요구를 무시하며 이 한국과 대만과 갈등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제가 대만을 방문했었는데 무서워서 밖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대만인들이 화를 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네네. 그런 대만과 새삼스럽게 악수를 나누며 뜨거운 핏줄이란 제스처에는 사실 중국의 남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바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나라별 편가르기를 하다 보니 동남아 일대 연안국을 소홀히 할 수가 없게 되었고 특히 미국의 대표적 우방국인 대만을 그대로 두어선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잠깐 짚어주셨습니다만 이번 회담이 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던데요. 중국 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난 66년 동안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기 싫어서 대만과 만나지 않았던 중국입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급한 티를 많이 낸 듯합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싱가포르에서 있은 마잉주 대만 총통과의 회담에서 지난 66년간 단절돼 있었지만 우리는 물보다 진한 피를 지닌 가족이라며 감성에 호소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네. 내년 1월 대만 총선에서 대만 정권이 현재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국민당에서 독립지향의 민진당으로 바뀌게 될 경우 대만이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이 모르는 게 아니니 네.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대만은 남해 중국의 난사군도 중에서 타이핑다오를 실제 통치하고 있어서 중국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대만이 된 것이죠. 현재 대만은 그 타이핑다오에 12.7m의 등대를 설치했고요. 남중국해의 대만 주권을 확인해주는 상징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만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데서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요, 이 시진핑 주석이 양안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 순중산 마케팅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자, 순중산 어떤 인물입니까?
네, 순중산 순원은 중국 본토에서 근대 중국의 창시자이며 위대한 민족 영웅이자 네. 신의 혁명의 주요 인물이죠. 대만에서는 현재 집권 세력인 국민당 창시자로 국민당의 국부로 추앙하는 인물이고요. 네. 이 순중산의 중산은 순원의 호입니다. 1860년 마카오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순원은 하와이에서 일하고 있던 형의 도움으로 호놀룰루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이 청나라의 전통과 자신이 경험한 신문화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네. 이후에 홍콩으로 이주해서 의학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의학까지 공부하고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의대를 다니면서 그 중국을 서양과 같은 나라로 개혁하려고 했고 네. 이후에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1894년 청일 전쟁 때 미국 하와이에서 흥중회를 조직했고요. 이후에는 런던에서 런던 피난기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중국이 맹하 상태에 있는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네. 또 영국에 머물면서 중국 근대 혁명의 기본 이념이자 중화민국의 지도 이념으로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삼민주의를 구상했습니다. 네. 이 삼민주의는 민족, 민권, 민생주의를 말하죠. 또 내년은 순원이 출생한 지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대만의 현재 집권당인 국민당과 함께 중국 당국이 순원 탄생 150주년 기념 활동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뜻이 순중산 마케팅입니다. 네. 순중산이 여전히 인민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울 당시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받게 도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시진핑 주석이 평소 즐겨 입는 옷을 또 중산복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네. 자, 이번 정상회담이 이 대만 대선에 어떤 효과를 주게 될 것인가? 이 중국도 역시 주목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내년 1월 대만 총선을 두고 중국은 하나다라는 현재 집권당인 국민당과 대만 독립을 원하는 민진당에 대만 국민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중국과 대만 지도자의 만남이 대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대만 국민 중에는 괴롭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 등 한 번 긁어줬다고 마음이 돌아서겠냐라는 입장도 있고요. 네. 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92년 협의처럼 하나의 중국으로 명칭만 다른 한나라이므로 대만 독립은 안 된다는 기사를 내놓았고 또 환구15도 선거 개입의 성격이 강한 논평을 내놓은 것이 국민당에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번 회동으로 중국이 대만 정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고 대만 총선의 결과에 따라 남중국해 문제와 남중국해 연안국과 연결된 중국의 입장이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 중국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안 관계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서혜정 리포터였습니다.